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글로벌 스톡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교수님과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금리의 역전 현상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금리의 방향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볼 텐데 먼저 금리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또 다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지난번 역전과는 또 시장 반응은 좀 달라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금리 역전된 거가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니고, 네. 지금 지난번에 역전됐을 때도 원인 분석이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걸 많이 추진을 해서 네. 그 여파 때문에 좀 그런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게 보는 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게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네. 경기가 이제 침체가 시작되는 전조로 해석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좀 했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불안감 해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표들을 보면은 뭐 양호한 것들이 많거든요. 고용 지표라든가 뭐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견조한 걸로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거에 좀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못 믿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도 지금 상당히 제조업 지표들이 되게 나쁘게 나오고 있고, 네, 네. 미국도 사실은 이제 발표가 됐지만은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분기 마이너스 0.1% 성장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국제 기구나 이런 예측 기관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금리 역전을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가 침체라기보다는 조금 부진해지는 이런 사인으로 사람들이 해석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헐적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오늘 또 네네. 발표가 이제 있긴 한데 네네. 연준에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 조치 같은 것들이 이제 만약에 취하지 않으면은 네네. 이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와중에 그 시장은 지금 못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예. 그만큼 연준에서는 이제 그 시장에게 메시지를 좀 잘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뭐 나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는 추가적으로 열어둘 수는 있다. 뭐 이 정도의 좀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또 어떻게 발언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이번 그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은 어떤 식으로 좀 발언을 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그 연준 위원들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금리 인하 요구를 이제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네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 당연히 뭐 이제 그 득표에 도움이 안 네. 되니까 미중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그게 자꾸 가시화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인하 쪽에 아무래도 좀 더 방점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멘트를 좀 하지 네, 않을까. 네. 그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시겠네요. 9월 아니면 뭐 연말 정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뭐 인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 정도 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트럼프는 사실은 더 과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1% 1%를 내리라고 하니까요. 까지 요구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도 뭐 0.25 혹은 뭐 0.5 이런 식으로 이제 내리는 폭도 좀 네네. 뭐 물론 이제 내리지 말자는 그룹도 있지만은 네. 그 의견 통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드는 거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트럼프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인하 압력 시그널을 주면서 경기를 좀 띄우려고 하는 네네. 뭐 이런 멘트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권역을 따져보자면 또 유로존인데 예. 유로존의 그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 유로존에서는 진짜 경기 침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아래 공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이제 그 마이너스 0.1% 성장 네네. 지난 분기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0월 하순 정도 되면 브렉시트 관련된 거가 이제 아, 그러니까요. 그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네네. 있는데 지금 그 영국 상황으로 보면은 네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가능할 것 같죠. 높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총리도 바뀌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예정이 돼 있고 가시화되고 이러니까 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지표상으로도 네. 나쁘게 나와서 이런 뭐 리세션 공포 같은 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번 상황은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경기가 부진해질 거다라는 거는 맞는데 네. 이제 이거를 정말 뭐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또 다른 어떤 위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시스템 조금 리스크까지 번질 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을 네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존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럼 앞으로의 그 시장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냐를 좀 알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 우리 시장은 좀 제외하고요. 잠시 후에 또 여쭤볼 거니까. 예. 미국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갈 거로 보이세요? 지금 이제 뭐 장기화될 거로 예상이 되는 게 네네.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에서 시작된 게 뭐 기술 패권으로 네. 확산이 되면서 이건 좀 오래 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히 큰 상태로 남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는 뭐 리세션에 대한 공포까지는 아니지만은 네네.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시가 이렇게 사실 미국이 좋았는데 네네. 지금 트럼프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놓친 게 한 가지가 네. 있었어요. 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미국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적으로 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를 또 지탱할 수 있는 두 번째 다리가 또 재정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미국 내부에서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부채를 더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의회 예산국이 네네. 엊그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이게 이 재정 적자가 네. 조만간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 네. 금년이 이제 예상한 게 뭐 9,600억 달러 정도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의회에서 보면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가 명확하고 네네. 또 이제 트럼프가 뭐 그 멕시코하고 사이에 장벽을. 이제 장벽 쌓는 그 예산 네네. 그것도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뭐 고령화에 대비한 거 이런 지출 등등 또 트럼프가 이제 당초에 그 선거 할 때 네네.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SOC 투자를 뭐 1조 달러 네네.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향후 10년 동안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미국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너무 불보듯이 명확하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수정 내지는 조절, 속도 조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난 밤 저녁이었었죠. 저녁에
그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파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심히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좀 비판적인 표현을 했고요. 자,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지소미아 파기 이유가 네. 일본이 이제 우리를 전략물자 관리 대상 관리를 잘 못하는 국가이기 네네.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를 못 믿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군사 정보를 우리가 일본하고 주는 정보를 너희가 공유하냐? 믿을 수 있겠냐 이거네요.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는 이제 어떤 통상이나 네네. 뭐 무역하고 이런 거에 연계성을 언급은 하진 않습니다. 네네. 양쪽 다 네. 전략적으로.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연계가 돼 있는데 누가 먼저 그걸 시작했느냐? 우리 네. 전부 당연히 일본이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지소미아 파기까지 갔는데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 거가 카드로 가지고 있을 때 하고 네. 지금처럼 이제 아예 뭐 파기를 한 경우하고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카드를 하나 이제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이거에 잘못하면 이제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시작은 일본이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 이런 강공책을 들고 나오니까 네네.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거 등등이 사실 구체적인 품목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인데 네. 이런 것들 혹은 또 이제 다른 뭔가를 끄집어 와가지고서는 일본이 이제 맞대응을 할 가능성은 좀 더 커진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일본하고의 이런 파국적인 관계를 서로 초래하는 거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바람직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실마리가 조금 안 보이는 거죠. 잘. 그래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부분은. 지소미아 카드를 그러니까 이미 꺼내 들었을 때는 네. 사실 일본의 입장을 좀 번복해달라라는 요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성이 네. 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수출 그 물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철회할 가능성? 지소미아 카드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요구를 네네. 해서 서로 이제 뭔가 자제하는 식으로 타결이 됐다면은 네. 가능성도 높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뭐 들이밀고 네네. 나서 일본한테 너네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네가 하라 네. 하는 건 일본에서도 그렇게 쉽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안보 쪽으로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실제로 이게 파기가 되게 됐을 때 그러면 정말 뭐 그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이런 동맹 체제가 좀 불안해지게 되는 건가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공조가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죠. 네네. 어떤 기준으로 들이대도. 근데 이제 미국은 뭐 계속 얘기해왔지만은 일본하고 우리 다 자기네 우방이고 네네. 한미일 공조 체제를 좀 이렇게 강화하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는 정보 공유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가 좋은 시그널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금이 대거 이제 해외로 뭐 이탈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초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는 네네. 약간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안보 문제는 좀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미국하고의 공조 체제를 좀 강화하고 일본하고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본하고 우리가 무슨 뭐 적성 국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지금 외교관과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은 네네. 좀 이걸 풀어 나가야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이제 상호 간에 네네. 타협점을 좀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투자 전략 세워놓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